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박물관 5번째 온라인 전시 해설을 들려드릴 나도 큐레이터 8기 악기현씨 주는 권혜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전시 해설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온라인 전시 해설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풍을 떠나볼까요?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 2번째, 그들의 사진과 기록. 지난 영상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매자매가 일신 부인 병원을 건립한 일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원 건립 후 매자매의 활동인 모자보건과 간호조산사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신 부인병원의 설립자이자 초대 병원원장인 매애라는 묘비의 한국 모자보건의 영웅이라 기록될 정도로 건강하게 산모가 출산하고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처럼 새로운 기구를 창안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등장한 이 아기 침대는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아의 소화를 도우며 철망을 통해 뒤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침대를 고안하기도 하는데요. 용도를 아시겠나요? 바로 분만용 침대입니다. 산모와 의료진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어 보다 수월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어 요술침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매애라는 1956년 사진 속의 아이 윤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녀 쌍둥이가 태어나면 아들에게만 젖을 먹이고 딸을 굶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녀 쌍둥이였던 윤희 또한 생후 8개월임에도 오른쪽의 신생아와 비슷한 체구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던 매애라는 쌍둥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쌍둥이 모두를 데리고 와야 분유와 옷, 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쌍둥이 육아 방법을 부모들이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매애라는 연세대학교 초대 이사진으로 그리고 의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환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일신부인병원에서 10,000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72년 매애라는 병원 2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에게 병원장직을 이양하고 이때부터 무이촌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헌신한 그를 위해 직원들과 제자들은 전통 혼례 방식으로 회갑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76년 호주 귀국을 앞둔 매애라는 환송회에서 이별을 맞이하였습니다. 24년의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떠난 매애라는 2002년 한국 모자보건에 기여한 공적으로 무궁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매애란이 한국 모자보건의 영웅이라면 일신부인병원의 초대 간호원장 매애영은 한국 간호조산사 교육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 자매의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훈련시킨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조산사 교육은 병원 설립 취지이자 나의 의무였습니다. 매애영은 20년 말에 간호조산사 육성에 매진하였습니다. 그의 열정에 학생들은 대한민국 전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 10주년 행사에서 매애영은 세 형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세 형제 중 집에서 태어난 첫째와 셋째가 고요를 앓았으나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해졌으며 둘째는 병원에서 태어나 무탈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로 매자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열악한 출산 환경을 경험한 매애영은 1978년 한국어로 된 간호조산학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그의 호주로 떠나기 직전까지 한국 간호조산 교육에 애썼던 것입니다. 1975년 매애영은
회갑년을 맞이한 후 3년 뒤인 1978년 호주로 떠났습니다. 매의 영과 배웅 온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으며 1952년 매자매의 한국 입국을 마중해준 친구들은 떠날 때도 그의 곁에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매자매는 호주로 돌아갔으나 그들의 노력은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총 78기 1036명의 간호조산사를 배출하였으며 5명으로 시작한 병원은 20년 만에 231명의 직원을 보유한 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 손에서는 56,755명의 아기가 탄생하였으며 그중 2,626명의 쌍둥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둥이 파티는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5번에 걸쳐 메건씨와 메부인에 이어 그들의 자녀인 메이랑, 메이영 자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메시 가족은 한국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으며 그의 많은 이들은 여러 방법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박선희의 편지와 장기려 박사의 말에서 메시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선희는 편지에서 매견씨 할아버지에게 하숙과 세례를 받고 8년 동안 할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온 그리고 어머니의 딸 박선희라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에 대한 절실한 사랑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호주로 이민 가는 일신부인병원의 간호조산사 김영옥에게 매자매를 잘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 수 있으나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마련된 공간을 통해 메시 가족의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2021년 호주전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장에서 신문 필름이나 매의 간호조산학 교재 등 메시 가족의 유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매의 나이티게일 기장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최초로 수상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습니다. 2016년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번 전시도 끝나지 않은 소풍으로 마무리됩니다. 메시 가족에게는 한국인과 함께한 즐거운 소풍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들의 소풍은 매부부의 도움이 건강한 아이들을 거쳐 다시 매자매에게 돌아오듯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수성박물관의 다짐이 담긴 끝나지 않은 소풍 글 일부를 발췌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세기를 넘어가는 사진과 필름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비껴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대화와 웃음 그리고 풍금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풍이 끝나지 않도록 호주 메시 가족이 주는 울림과 세상을 잇는 중재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소풍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메시 가족의 소풍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손 안의 박물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나도 큐레이터 8기 악기영씨 주는 권혜성이었습니다.